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 센스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구의원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잊고 마음을 잘 살피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언제나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란 이 말 자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음을 주고받는 수단이 말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말 솜씨가 좋기보다 말 센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센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가지 말 센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센스에 대한 1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 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라.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에 바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이 주인공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강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통제병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관심병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병에 걸린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교수님 같은 스타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욕심,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말센스 2입니다.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라. 상대방의 질문을 하라 이 말입니다. 감명 깊은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죠? 어떤 영화를 재밌게 봤나요? 어떤 가수를 좋아하십니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센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는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거나 보지 않는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척 하는 것이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근데 이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말하지 않는다. 그게 말센스입니다.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 듣기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상대의 말을 귀에 이렇게 듣기 위해 노력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어조랄지 몸짓, 제스처도 잘 살펴보면서 그 상대의 입장과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인 거죠.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이 상대가 하품을 이렇게 하고 있거나 또 딴청을 이렇게 피우고 있거나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경우일 거죠.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관계를 끊겠다는 그 말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계속 떠들어대는 것이 바로 잡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게 되고 부질없는 이야기만 난무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그 순간 그 잡초밭을 불을 확 질러서 태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말센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이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이렇게 할 텐데, 그땐 이렇게 했었어야지. 왜 이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결국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거기에 끼워넣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 본능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상대가 만약에 어떤 말에 실수를 한다 할지 또 행동에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지적하는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말이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나게 되는 거죠. 실수는 지적해야 됩니다. 단 딱 한 번만. 말센스 10. 말센스 10번째.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가 대화 중에 인터넷 링크를 꼭꼭 누르듯이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마구마구 막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면 지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한 번씩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요즘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직접 대하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마음을 전달하거나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도 문자를 쓸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말에는 문자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적게 할 수 있죠.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라는 것이 솔직히 좀 비인간적입니다. 때로는 실수투성이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의사소통이 더 인간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말센스 14. 말 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하고 싶죠. 그렇다면 말을 막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센스입니다. 말센스 15. 옳음보다 친절함을 선택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죠. 옳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옳다는 게 다를 수 있고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또 국적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는 인종에 따라서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친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상대방보다 옳다고 그거를 강조하고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한 태도를 갖는 것이 그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게 바로 말센스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를 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만들어집니다. 사과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인 거죠. 네, 이상의 16가지 말센스를 잘 훈련하고 또 우리 계속해서 사람 만날 때 적용한다면 유쾌하고 기분 좋게 소통이 가능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은 말센스입니다. 예,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라는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